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전화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빠르게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에 모두 풀어드리니까요.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부 상담 어느 분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제일 고민되세요? 로보티즈요. 로보티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제가 2년 전에 38,000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유중을 받아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전문가님마다 다 이 의견이 틀리셔가지고 유창희 본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쭙고 싶어서요. 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로보티즈입니다.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2년 기다리셨는데. 5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또 기다리면은 수익이 또 크게 나니까 이래서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유상증자가 참 애매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쵸? 네, 오늘 한 5% 정도 10만 얼마에 팔았거든요. 그러셨어요? 25% 가지고 있다가. 25% 가지고 계셨군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매도인데 전략 매도가 아니라 사실은 유상증자 나오는 시점이 썩 좋은 시점은 저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1,000억 정도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유상증자까지 필요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10만 5천 원 넘어간다. 오늘 딱 10만 5천 원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갔다 왔어요.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오히려 유상증자는 호재가 되면서 주가는 더 치고 나갈 거예요. 네. 비슷한 예로 펩트론이라든지 LS 서브마린 같은 기업들도 보면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유상증자가 너무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더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해서 10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저는 매도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어중간하게 움직임이 나오면 조금 일부 좀 이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20%, 그러니까 오늘 한 5% 정도 이익 실현 하셨지만 한 추가로 5에서 한 10% 정도는 조금 더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받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해서 치고 나가면은 유상증자 받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유상증자를 포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유상증자 지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시나요? 이게 제가 일정을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11월 며칠 날이던데요. 다음 달까지군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유상증자까지 그때까지는 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9월 30일이네요. 기준일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가지고 계시면 유상증자 조건이 되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기준일이.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주를 더 갖고 있을까 말까의 고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서 더 안 빠지고 그러니까 9만 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버텨주다가 다음 주 금리 인하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한 9만 2천 원 뭐 이 자리를 좀 애매하게 움직인다. 그 자리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다행히 로보티즈는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지만 또 바로 회복을 해서 올랐어요. 빠졌다고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든 전문가님은 이게 괜찮다. 막 그러고 모든 전문가님은 매도를 해라. 이 텔레비를 보면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조금씩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은 조금 로보티즈가 조금 비싼 감은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님별로 조금 뷰가 다르니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제일 고민되실까요? 네, 그 원익홀딩스요. 원익홀딩스요. 얼마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4,500원의 비중은 30%요. 4,500원에 들어가셨어요?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혹시? 3월 말 4월 초에 들어갔거든요.
오늘장에서 지금 정규장에서도 4% 가까이 오르고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혹시 언제 팔지가 고민이세요?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인 거죠. 이거 사는 것보다 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계속 이게 투자 종목으로,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파는 시점이 참 어려워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잡아봐야 할까에 앞서서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아직 꽉 잡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느 분께 한번 정확한 상담 들어볼까요? 예, 이지은 대표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아이유 대표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매수가 4,500원이신데 지금 1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굉장히 큰 수익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아마 매도가 가장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 거고 일단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는데도 저도 그렇고 아마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지주사, 반도체, 로봇 이 세 가지의 지금 시장이 가장 원하는 색깔의 모멘텀을 세 가지를 다 보유한 기업이다 보니 둘 다 좀 보유의 의견을 드렸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대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로봇파를 메타와 같이 협업을 했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로봇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로봇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지주사도 계속 갈 수 있는 지금 뭐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 속에서 가장 좀 주목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 매도를 하시려면 투자 주의까지도 갖고 했지만 저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 장기적으로 좀 더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언제 팔지 하고 그냥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네. 딱 한 9,000원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전에 계속 이제 3,000원에서 5,000원만 왔다 갔다 할 때 네. 매도할까 하다 못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노란 봉투법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고 근데 이거를 9,000원이 넘으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팔고 싶은데 팔고 나면 더 올라갈까봐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최종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15,000원 목표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시장 분위기 색깔에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정책적인 이벤트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이벤트를 계속 잘 소화해내고 있고 지금 오늘 CPI 발표도 있겠지만 또 무난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5,000원의 목표가가 있으시긴 하지만 제가 어쨌든 지금 가격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률 극대화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니 11,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15,000원의 목표가를 보시면서 지금 구간에서 계속 분할 매도 하시면서 15,000원까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시장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차익 실현 나와서 11,000원을 좀 깬다, 이탈한다 하면은 그때도 무조건 난 좀 기다려야지 15,000원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그때도 비중을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여두시는 전략으로 저는 오히려 상방에 대해서는 더 열려있는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어도 또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15,000원의 목표가는 저도 인정은 하지만 15,000원까지 30%의 비중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목표가를 설정하고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좀 쪼개서 매도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저도 15,000원까지는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리하면 분할 매도하면서 가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15,000원까지 쭉쭉 올라가 주길 바라지만 또 고민되는 건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또 올라가고 하지만 지금 워낙에 좀 수익을 짱짱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좀 뒤로 하고 11,000원 라인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라인까지 설정해 드리는데요. 밑에 하단 통해서 참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활발하게 상담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참고하셔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상담 한번 바로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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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PSK 홀딩스요. 36,500원에 10%. 오, PSK 홀딩스 어떤 점이 네. 가장 고민되실까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좀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뭐 지금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점을 그럼 여쭤볼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가지고 갈지? 네네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후속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먼저 열어볼까요? 네. 두 분은 쭉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어느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팬입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근데- 도와주세요. 오늘 많이 빠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 두려워하세요? 좀 빠졌어요.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영원히 네. 매일 오르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 네. 약간의 조정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PSK가 잘 가고 있고 PSK 홀딩스는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죠. 그 디스컴이라든지 리스프로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는 기업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약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정제에 같이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불순물이 이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더 세밀하게 그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작은 불순물에도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제거되는 게 중요한데 PSK 홀딩스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그리고 지금 미국 관련해서도 투자를 국내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못 갔었던 것은 약간 이제 HBM 관련돼서 좀 후공정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힘을 못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30만 원을 뚫고 31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어저께 오라클이 한 80%인가 올라왔는데 맞아요. 수주 잔고가 5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그 수주, 그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HBM4로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PSK 홀딩스의 장비가 거기다 삼성전자도 승인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거의 승인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 꾸준하게 뭐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한 몇만 주씩 단위로 계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6,500원 정도 시면 딱 좋은 가격에 매수가 되셨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나중에 제가 어떤 원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매수가 안 무너지면 그냥 계속 버티십시오. 버티시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5,000원,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는 한 45,000원 정도 왔을 때 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이슈가 있는 거는 다음 주 금리 인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에 9월 24일일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24일 24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PSK홀딩스까지 상담 한번 만나봤는데요. 저희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뒤에는 앞서 일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스피드 종목 상담도 진행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앞서도 쇼트로도 만나보셨죠.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탕에서도 창구들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번호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상담도 바로 진행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네, 일진파워. 일진파워. 오,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12,500원에 10%입니다. 12,500원에 10%요. 오늘 특히 좀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살짝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들고 가볼지가 가장 고민이실까요? 제가 이 원전주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손실이 좀 커가지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예. 네, 그럼 일진파워 포함해서 원전주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 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의견이 살짝 갈렸어요. 보유가 있고 매도가 있습니다. 어느 분께 상담 진행해 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네. 원전 종목 또 갖고 계세요? 이거 말고? 네네. 혹시 어떤 거예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하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시니까 일진파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어떤 원전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걸 정리하는 게 좋을지 이걸 정리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여쭤본 거고, 일단은 이제 오늘 조금 아쉬운 소리가 좀 나왔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단 우리나라는 딱히 원전질 그 부지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서 해외 원전으로 좀 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나쁜 소식은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 원전주들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강조하시면서 관련된 기업이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일진파워는 진짜 좀 화가 나실 정도로 그 12,000 얼마시면 아마 최근에 매수가 되셨을 것 같은데 횡령 사건도 한번 있었죠. 물론 이제 뭐 그게 금액이 크다 작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횡령 이슈도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회복했다가 이제 오늘 조정을 받은 건데, 일단은 뭐 한 1,5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갖고 계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11,000원, 11,500원 정도까지 저는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버티지 못하면 다시 한번 지난 저점까지 9,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보시고, 반등 강도가 약하다 혹은 하락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 시그널이 오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통한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2부의 꽃이죠. 무조건 해드립니다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쭉 가고 있는데요. 받으시면 바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게 고민되고 이런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유 대표님. 내일이 또 금요일이에요. 네. 코스피 연일 신고가인데 내일도 잘 가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예,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요? 예, 혹시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45,000원에 30%요. 45,000원에 30%요? 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나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렇게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최근에는 다시 좀 꺾으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다행히도 지금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가 똑같은데 혹시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1년 넘으셨어요? 네, 요번에 네. 2월 달에 거의 한 6만 한 7천 원인가 갔는데도 그냥 가져갔거든요. 네네. 이 전고 채워가지고 네네. 많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보고 사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보셨다라고 한다면 보통 상용화까지 시간 가려면 이제 그 3사 같은 경우에 2026년 그 이유를 바라본다라고 시계를 갖고 있는데 스케줄을 좀 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하고 들어가신 거죠? 예.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매수가까지 오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우리가 황화리튬 관련돼서 이제 전고체 쪽 볼 때 봐야 되는 핵심 종목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비중 30%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조금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살짝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손실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 성장 쪽으로 봤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매도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비중은 조금 줄여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고는 사실 저는 상담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0%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 거와 한 10% 정도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서의 전고체 배터리에 뭔가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비중 확대를 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탄력이 붙었을 때 가는 것과는 이제 제 성향 같은 경우에는 전자 쪽이 좀 더 답답하고 후자 쪽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이 더 좋다라고 보는데 결국 시청자님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냐 그리고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가 이 두 가지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내가 보지만 나는 너무 그래도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가 제일 궁금했어요라고 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기대했던 퍼포먼스만큼은 바로 나오긴 힘들 수도 있으니 지금은 비중을 손해 구간이 아니잖아요. 손실 구간이. 네. 30% 비중은 조금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30% 비중에서 한 10%, 15% 정도만 남겨두시고 남은 비중은 다른 지금 시장이 원하는 색깔의 섹터들이 많다 보니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다가 전고체 배터리 쪽에 수급 쏠림이 나오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비중 확대를 하셔도 오히려 그게 더 저는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다른 섹터가 기회가 많으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시청자님이 나는 소외된다. 다른 섹터 다 가는데 전고체만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게 절반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면서 지금 시장의 색깔에 맞는 뭐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도 있고 약간 로봇이나 이런 쪽은 최근에 많이 탄력 나왔으니까 반도체는 부담 없는 종목들 아직 있으니 그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한 2년 정도 보려고 하거든요. 아, 2년이요? 예. 성향이 나는 2년 30%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한 2026년 정도로 지금 SDI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딜레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딜레이 되면 시장은 또 실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좋은 꿈의 배터리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을 가져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중을 좀 줄여두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고체 관련주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이지은 대표님의 투자 성향까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음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받으시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유창희 본부장님. 유창하게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제가 너무 아이유에서 살짝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아이유인데요. 뭐. 혹시 주위에서 닮은 꼴 들어보신 적 없나요? 네? 닮은 꼴 들어보신 적 닮은 없어요? 꼴이요? 닮은 꼴은 많이 듣고 있죠, 여기저기. 어떤 연예인이죠, 혹시? 말 안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매일경제TV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친절한 종목 상담 4989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요? 네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7만 원에 40만 원, 아니 40%입니다. 47만 원이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유, 오래됐어요. 오래되셨다고요? 예. 그러면 작년 말에? 아닌데? 47만 원? 50만 원도 갔다가 네. 빠져버리더라고. 그냥 갖고 계세요. 예, 뭐 사실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점을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주식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점은 뚜라지 제맛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려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고점 오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 고점이 뚫리게 되면 또 새로운 시세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뭐 똑같이 비교는 못 하겠지만 삼양식품이 1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했다 100만 원 왔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160만 원입니다. 또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도 한 100만 원까지 왔는데 어느새 또 1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저는 뭐 100만 원 간다거나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50만 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50만 원 돌파하면 이게 60만 원도 갈 수 있고 7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47만 원이시다 보니까 이게 갈만하면 다시 또 빠져가지고 또 속쓰리게 하고 또 갈만하면 빠져서 속쓰리게 하고 또 비중도 40%시니까 좀 추가 매수를 더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다리시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한 55만 원, 60만 원 왔을 때 좀 일부 비중 줄이시고 또 그 이상 가면 또 일부 비중 줄이시는 전략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뭐 빠르면 연말 혹은 뭐 내년 초까지 기대하는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알테오젠 관련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쭉쭉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홀딩 전략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